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채용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원현정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에서 또 디자인 부문으로는 신입 채용이 요즘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채용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던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채용 설명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신 만큼 채용 전형과 또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Q&A들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자리가 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아쉽게도 이 채용 설명회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채용 설명회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실시간 Q&A에서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현대디자인센터와 디자인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전형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 모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대 내장 디자인 1팀 송지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외장, 내장, CMF 관련한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과 또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영상으로 현대디자인센터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방금 영상으로 만나보신 저희 디자인센터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대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차량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해외 디자인 스튜디오와도 많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디자인 스튜디오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탑 디자이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턴 프로그램 이후에 최종 입사까지 성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추후 프로젝트나 개인 성장을 위해서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마음껏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인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므로 남양연구소에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자인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채용 공고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인턴 기간, 프로그램 구성, 지원 사항과 같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턴 운영 부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고에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이번 인턴 운영은 총 4개 부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네시스 외장 디자인, 현대 외장 디자인, 내장, 그리고 CMF까지 4개의 직무인데요. 두 번째 이제 인턴 운영 기간을 보시면 21년 11월 1일부터 22년 4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인턴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디자인 업무를 좀
반영했을 때는 1-2개월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회사와 지원자가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동차 디자이너의 일상을 직접 느끼고 현업의 업무를 아주 가까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네, 이번 인턴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 인턴 프로그램은 이제 현업에서 직접 배치가 될 예정인데요. 현업에서 업무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또 동료로서 디자인 업무를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 5일 중 4일은 현업에서 근무 예정이고요. 주 1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선배들로부터 글로벌 탑 디자이너로서 성장을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인턴 선발되시는 분들께서는 근무 시작 전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현대 디자인센터가 현대 제네시스 임직원분들도 별도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인턴 기간 중에 여러분들께서도 회사의 강력한 보안 정책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인턴의 최종 합격 여부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막상 인턴을 지원하시고 싶은데 출퇴근 근무지 걱정 때문에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디자인 인턴 기간 중에 저희 현대자동차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노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지가 해외, 지방 혹은 통근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수도권에 사신다면 남양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직원용 기숙사를 제공을 해드릴 계획인데요. 또 인턴 기간 중에는 소정의 인턴 실습비도 지급이 될 예정이고 한 달 만근 시에는 월차 1일도 부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의 성과금이나 일부 직원용 복지 혜택은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디자인 인턴에서 최고의 혜택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선배들의 애정과 관심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경험을 갖추신 정말 유명하고 최고의 디자이너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6개월간 한 공간에서 일하고 업무하고 또 호흡하는 것만 그 경험이야말로 이번 인턴 프로그램의 최고의 베네핏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많이 궁금하셨을 전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전 질문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요. 그 질문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전형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될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 전에 먼저 인턴 지원 자격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4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모두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입사 시점에는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는 반드시 내년 1학기 이후에 졸업을 하시고 저희 회사가 요구하는 학위 증명서를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 전환형 인턴이기 때문에 인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반드시 입사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또 혹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가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서 7월 이후에 학업을 계속 지속하셔야 한다 하면 이번에는 좀 인턴 전형 지원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센터 내에 워낙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저희가 정한 시점에 함께 입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를 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충족 못하신다고 하면 다음 기회를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해외여행 출장에는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점수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하니까요. 이 부분은 미리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내용들을 모아서 질문들을 모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디자인 인턴 채용 규모나 전환율에 대한 질문 정말 많으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공유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유는 사실 우수한 분들이 많으면 저희는 최대한 많이 선발하고, 또 만약 인턴에 참여하신 분들의 역량이 저희 생각보다는 저희 다소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환율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직무가 현재 4개로 구별되어 있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현재 열려 있는 전형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히 선택해 주셔서 하나의 직무를 정하셔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앞으로 근무할 부문은 동일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인턴 합격하신다고 하면 6개월간 인턴을 하시면서 현업을 경험하실 부문과 향후 정규직 전환 후에 근무하실 부서는 동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원 전에 원하시는 브랜드, 직무 꼭 정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인턴 면접 몇 번 진행 방식일까요? 스케치 실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공고 보시면 인턴은 2단계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과제 수행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을 예정인데요. 면접은 디자인의 컨셉을 구상하는 능력, 스토리텔링, 분석 등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표현 능력과 방식에 대해서 좀 중점적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마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대학 입학 전부터 다양한 스케치 실기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현대자동차 디자인 인턴 전형에는 스케치 실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디자인이란 분야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객이나 시장을 좀 이해하고 니즈를 분석해서 고객의 사랑받는 디자인을 제시하는 게 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번 디자인 인턴 선발 과정에는 핸드 스케치 그 자체보다는 이런 디자인 기획, 분석 능력 등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는 현재 해외 거주 중이신 분들 질문 많으셨는데요. 대면 면접이 불가한데 이번 전형 지원이 불가한가요? 네, 이번 채용 면접은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면접 참여는 가능하신데요. 다만 11월 인턴 과정은 국내 남양연구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인턴 과정 참여 반드시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학 점수는 해외 출신 혹은 외국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또 해외 디자인 스튜디오와도 협업이나 화상회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봤을 때 디자인 능력 외에 어학 능력도 매우 중요한 가점 요소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인턴 후에 정직원 전환 안 된다면 향후 현대자동차 재지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번 인턴 활동을 한 다음 이제 받으신 평가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혹시 이번 인턴에서 떨어지신다 하시더라도 추후 재지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인턴 활동 후에 수행한 작업물들에 대한 반출을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인턴 기간 중 수행하셨던 업무 결과물은 양산까지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저희 회사의 미래 제품의 특성에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인턴 수행 후에 개인 반출은 좀 불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개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일부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회사의 허가를 전제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디자인 센터가 워낙 보안이 철저한 곳이기 때문에 인턴 기간 중에
보안 유출이 발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프로그램 탈락뿐만 아니라 또 민형사상까지 책임을 지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 부탁드립니다. 네, 9번째 질문도 굉장히 많았던 질문인데요. 디자인 역량 외에 어떤 부분에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사실 디자인 역량 외에는 저희 현업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면 필수적인 역량으로 꼽는다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디자인 부문이 워낙 설계,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서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팀원들과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인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공고를 보시고 나니까 궁금한 점 많이 해결이 되신 것 같나요? 혹시나 설명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형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아마 전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으면 직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현대내장디자인 1팀 송지연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좀 생생한 직무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잠시 영상 이후에 이제 송지연 팀장님 모시고 직무 소개 이어 나갈 예정이고요. 이번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신 부분들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The Dream Team is the real heart of the creative process. It is about gathering the best people with the best talent and the highest social competence to challenge the status quo. You can only challenge the status quo if you have the best people, highest motivation to identify problems and to solve them. Without Dream Team, design becomes soulless. There is no design without challenges. There is no creativity without challenges. So we need those to get the inner values to attract. Then the aesthetics come into play. It's all about exploring the future by a vision, turn the vision into value and create an experience that satisfies all senses, to offer an aesthetic that comforts and cocooning you. Strategy was to reduce the concept to the most sensuous and pure form, to show its universal beauty, the truth and simplicity with a very pleasant natural touch, to design for feelings as we as humans are entering a new, totally new emotional area. If I have to describe the next step of Hyundai design, that will be sensual sportiness. It's a statement of Hyundai design. It's headed to the future as a result of our past. It's all about being progressive. Beyond the practical brand, we want to create very special emotional value to let brand Hyundai to be loved by our very special customers. Sensual sportiness brings the most instinctive beauty on the road in order to reshape the landscape of the street. Car is no more a form of the transportation anymore. It's becoming individualized and it could be used as a different purpose. Could be the living space, could be the driving space, etc. To achieve this mission, our design evolves through perfect harmonization of the 4 key DNAs: proportion, architecture, styling,
and technologies.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내장 디자인 1팀 송지현 팀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2005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지금 16년 차로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업에 먼저 진입한 선배로서 직무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현업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꿀팁을 몇 가지 전수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무 소개 간단하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익스테리어 디자인 부문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많이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의 컨셉과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들 가운데 방향이 좁혀지는 것에 대해서 렌더링으로 실제와 가깝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고 그 디지털 모델링을 1:1 클레이 모델로 가공을 해서 실제로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딱딱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 순환하면서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픽스된 모델은 하드 모델로 제작이 돼서 경영진 품평을 거치게 되고 비로소 양산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산 직전에 우리 디자이너들은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런칭 이미지 작업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인데요. 외장 디자인 쪽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서치를 하고 그 이후에 UX 스터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 내부도 고객들이 머무르는 거주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편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소프트 목업을 통해서 검증하는 UX 스터디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스터디 과정을 베이스로 해서 아이디어 스케치와 렌더링을 진행하고 이 결과물들을 디지털 모델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이렇게 검증된 모델을 클레이 모델이나 3D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또 하드 모델로 제작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외장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외부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이미지 작업이나 각종 이벤트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CMF 부문입니다. CMF 같은 경우에는 선행 단계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 차량 개발 내외장 칼라, 그리고 소재, 공법, 개발, 품질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CMF 무드의 컨셉을 정하고 그것을 자동차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디벨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재와 컬러가 어떤 공법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컬러 디자이너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내외장과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양산화되게 됩니다. 컬러팀, CMF 팀 같은 경우에는 양산과 선행 업무를 모두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하신다면 컨셉카라든지 비전카 그리고 양산차 모두에 인볼브돼서 커리어 패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흔히들 자동차 디자이너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먼저 여러분은 디자이너로서 창의력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아마도 디자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창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디자인 센터에서는 이 문장을 가장 적합한 창의력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려움을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고 합당한 추측을 하고 결함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테스트하고 다시 수정하고 테스트하여 마침내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션 해내는 것. 내장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이 문구를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법규나 기술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의 삶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새로 입사하는 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팀장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는데 마음껏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작업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물론 자유롭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디자인이 엔지니어링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또 코스트는 과도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 법규나 안전은 충족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만족과 상관없이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삶은 이렇게 매일매일 다양한 제약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오사카에 있는 1976년에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한 스미요시 나가야라는 연립주택인데요. 이 주택의 특징은 기존의 좁은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목조 건물들 사이 틈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건축입니다. 이 건축물로 인해서 안도 다다오가 세계적인 건축가로 발돋움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자동차 디자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옴짝달싹하기 힘든 제한 조건들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후배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심하고 제약이 많은 상황을 잘 감내하고 즐길 수 있는 열정이 많은 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동차 디자이너의 삶이라는 게 항상 돈과 시간, 그리고 법규, 안전 같은 제약들과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긴장의 연속임을 반드시 알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이너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앞서 창의력을 정의한 문장에서도 보셨겠지만 마침내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션 해내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설득을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앞에 보시는 이미지는 1960년대 미국 자동차 회사의 모습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이 이미지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변한 게 있다면 이런 표현의 방법이 비단 손 스케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지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다만 손 스케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 됐건 디자이너가 스스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회사 중에 어느 회사보다도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어떤 디지털 툴들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이나 알리아스, 브이레드 같은 건 기본이고 저희 내부에서는 VR을 활용해서 해외 스튜디오랑 협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빠르게끔 문제점들을 찾고 검증하는 과정들을 실무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VR을 통한 디자인 품평이라든지 검증은 여러분들이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지금 당장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무를 하면서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케치는 기본적인 역량이 되어야 하고 자신만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이런 디지털 스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장 디자인을 맡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자동차 디자인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 스타일링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동차 디자인이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이 변화하면서 모빌리티라는 큰 분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디자이너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 디자인 센터 리더분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 중에 앞으로 디자인은 스타일링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내장이나 소재, 컬러 같은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2020년 CES에 저희 현대차가 소개한 PBV인데요. 이 모델만 봐도 어떤 스타일링적인 포인트보다는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서포트할지 그 전의를 서포트하는 관점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EV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이 자동차의 내부 공간이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변혁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본질적인 역할이 더 확대된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풍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디자인 센터장님께서 자동차 디자이너는 도시의 풍경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창덕궁에 있는 희정당이라는 건물인데요. 우리나라 보물 제815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희정당은 구한말에 고종황제, 순종황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어차를 도입하면서 한옥 양식에 처음으로 캐노피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라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이었던 어떤 도시의 풍경이 자동차라는 대상이 등장하면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업무도 이렇게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풍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업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결과물들이 전 세계 도로를 누비고 세계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상을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 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현대자동차라는 직장이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사명감과 직업을 사랑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책임감도 막중한 일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지치지 않고 함께 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 도시 풍경을 바꿔나갈 그런 후배 디자이너 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CES에 발표했던 퓨처 모빌리티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영상 보면서 저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직무 설명 들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학교 다니시면서 상상하는 디자인 업무와 또 이렇게 현직자 분께서 알려주셨던 디자인 업무가 굉장히 좀 차이도 있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앞으로 하게 되는 직무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전 질문도 좀 많이 남겨주셨고요. 실시간 댓글도 계속 남겨주고 계신데 그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사실 가장 좀 많이 나왔고 전형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실시간 질문들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팀장님과 제가 좀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량 제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포트폴리오는 분량 제한은 저희가 필수적인 분량은 10장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영상이든 더 고화질의 포트폴리오를 내고 싶으시다 하면 URL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게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신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는 본인 작업 위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 또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의 작업 활동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 명시해주면 저희가 정확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팀장님께서는 주로 포트폴리오 보신다면 어떤 부분 많이 보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장 디자인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도출해냈는지,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생각의 흐름을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력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력에 대한 부분은 좀 못하더라도 더 잘하게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툴이 생기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나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앞에서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멋진 그림을 내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는 능력, 이걸 어떻게 디벨로핑하고 표현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싱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적성 검사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으셨는데요. 네, 이번에 면접 전형 중에 인성 검사는 있을 예정인데요. 적성 검사는 따로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같이 이어가 볼게요. 현업에서는 주로 어떤 툴을 활용하나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팀장님께서 좀 생생한 얘기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입체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회사는 알리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알리아스를 실제적으로 좀 질감을 입히고 매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V레드를 사용하고 설계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카티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툴을 써야 된다라고 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새로운 툴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다양한 툴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볼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할수록 본인의 생각을 좀 창의적으로 잘 표현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도 좀 많았어요. 네, 현대 디자인 센터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현대 자동차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경험한 디자인 센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좀 유연하고 좀 수평적인 분위기가 되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팀장님보다는 짧게 근무를 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팀장의 입장과 팀원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랑 같이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뭔가 다른 파트너사의 미팅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래요. 현대자동차에서 온 사람들 같지 않다. 현대 사람들 느낌이 전혀 안 난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디자인 센터의 조직 문화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자유롭고 좀 이렇게 친근한, 좀 편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업무가 혼자는 할 수 없고 여럿과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잘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겪어보면서 느꼈는데요. 이 디자인이라는 업무도 그렇지만 굉장히 또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턴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6개월 동안 직접 경험하시면 아마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굉장히 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데 라는 조직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CMF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네, CMF 지원 시에 어떤 역량과 경험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도 꽤 많았어요. 네, CMF는 사실 이제 소재와 컬러를 다루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 디자인, 운송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이 외에도 섬유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다양한 공예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과에서 전공하신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굉장히 저희가 이 CMF 분야는 딱 그 학과를 정해두기보다는 굉장히 열려서 다양한 소재와 컬러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저희가 사전 댓글, 실시간 댓글까지 좀 많이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전체를 하진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만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내장 디자인 팀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좀 궁금하다. 요거는 아마 좀 앞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인턴으로서 양산차 그리고 컨셉화 디자인에 기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우선 내장 디자인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업무 분야에 관심 가져주시는 우수한 인재를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질문입니다. 그 내장 디자인 프로세스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양산차와 컨셉화 디자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내장 디자인실 같은 경우에는 양산차 업무도 진행을 하지만 양산 선행 업무도 진행을 하고 쇼카 업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프로젝트든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내장 디자인 팀을 옆에서 지켜보면 다양한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입사하신다고 하면 이 내장 쪽에 다이나믹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옆에서 보고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직무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더 다뤄볼게요. 디자인할 때 이제 과학적인 상식이 요구되나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하는 과학 지식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은 아트는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게 꼭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많이 찾아봐서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엔지니어들과 거의 하루 종일 소통을 면밀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득되는 그런 지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칼라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 칼라나 소재를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지식이나 물리적인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기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을 차량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본인이 제시를 하시려면 제반 지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많았던 질문 중에 알리아스나 마야 사용 못하면 이번 인턴 채용 지원 못하나요? 라는 거 있었어요. 네. 지원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고 또 입사를 하면 저희가 이런 디지털 툴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아마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해내야 되는 업무들이 이런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하지 않다면 본인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는 정도? 네.
네, 뭐 여러분들께서 인턴 프로그램으로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갖추신 인턴, 그러니까 디자이너 멘토분들을 또 선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분들께 많이 좀 배우고 이런 실무 지식들, 뭐 스킬들도 많이 배우시면서 성장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동차 면허증 있어야 직무 지원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사실 채용 공고상으로는 이 지원 자격은 뭐 없으셔도 지원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실제로 지금도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디자이너도 몇몇 계세요. 몇몇 계시는데 저는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소비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내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면서 발굴해내야 되는 뭐 페인 포인트라든지 솔루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디지털 프로그램이랑 마찬가지로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본인이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상용 디자인실 같은 경우에는 상용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다 대형 운전 면허까지 취득을 한 상태예요.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취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없으시다고 지원이 불가하신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업무, 자동차의 소재와 컬러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없으시다면 앞으로라도 취득을 고려하시는 편이 직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 좀 다양한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몇 개 더 생각을 해보면 네, 내장 디자인 업무에 선행 연구 부분이 좀 많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 담당하게 되나요? 저희 지금 기술이나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디자인, 그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처음에 기획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랑 소비자들의 니즈가 바뀌거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그거를 뒤늦게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도 내장실에서는 겸하고 있는데요. 이 선행 연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 업무가 양산이긴 하지만 선행에 관련된 부분도 다룰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막상 정말 변화가 빨라요. 시장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되게 선행 기술이다 라고 시작해서 스터디를 해도 결국 2차가 양산될 때쯤 되면 이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실제 적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딱히 이걸 선행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다양한 업무 범위를 커버하고 계신데요.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네, 이번 인턴 채용이 워낙 오랜만에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다음 채용은 언제 열리냐 벌써부터 문의가 많으세요. 네, 사실 이제 이번 채용이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자인 센터에서 이제 최근에 인턴 채용이 몇 년간은 좀 없었다가 이번에 신입으로는 좀 오랜만에 공고를 내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질문은 지금 지원 자격에서 좀 안타깝게 안 되시는 3학년 분들 혹은 4학년 1학기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번 기회 외에도 내년 올해 언제든 이 이후에도 좀 저희의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턴분들은 잘 선발을 할 계획들을 세워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인턴 전형에 지원을 못 하신다고 너무 서운해 마시고 다음에 또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디자인 센터에 좀 귀를 활짝 열어두시면 다음 공고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자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질문이 좀 인상 깊어서 네.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심리학을 전공하고 내장 디자인 부문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하면서 3D 디자인과 관련된 툴을 다루지 못하지만 UX 관련된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있습니다. 기획 포트폴리오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하셨는데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희 디자인이 기존처럼 스타일링이라든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그런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도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동 그렇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그리고 UX 관련된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계시다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고 다른 지원자들과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런 역량에 비해서 표현력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하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팀원들 중에도 디자인 전공뿐만이 아니라 타 전공을 복수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은 타과를 이미 졸업을 하고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꿔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차를 만드는 게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좀 앞서 직무 설명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동차 스타일링이 그냥 딱 외관만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가는 쪽으로 방향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예쁜 그림을 그리는 역량보다는 다양한 뭐 UX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소비자에게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좀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문신 피어싱 면접 시 불이익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 디자인 센터는 이제 다양한 시도에 열려 있고요. 또 뭐 그런 편견 없이 더 해야 되는 직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설명 여러 번 드렸겠지만 다양한 뭐 어떤 부분에 대학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런 거 전혀 고민 없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문신이랑 피어싱한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장발의 디자이너 분들도 많으시고 네. 굉장히 좀 디자인 센터를 보면 남양연구소 전체에서 조금은 약간 튀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분명히.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최근에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그렇게 개성 맞아요. 표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분은 디자이너신가 했는데 보면 엔지니어인 경우도 많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연구소 문화는 좀 많이 오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연구소 문화 자체가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유연한데 아마 좀 이제 과거부터 이런 이미지들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직접 오셔서 경험하시면 정말 좀 다른, 내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 주셨던 질문 중에서 대부분은 또 저희가 설명드렸던 직무 설명에서 대부분 커버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중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팀장님과 잘 짚어드린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모든 질문을 다 여기서 대답해드리진 못했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점들, 대답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아마 실시간 댓글에 제 메일 올라가 있을 텐데요. 제가 따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승전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지원자분들께서 이런 좀 생생한 직무 설명이 굉장히 좀 신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그 이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서 마감은 9월 5일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직무를 중복 지원을 못 하세요. 그래서 한 개의 브랜드, 직무, 요거 꼭 선택 신중하게 해주셔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포트폴리오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또 열려있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평가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좋은 인재분 모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정말 실시간이라서 좀 다이나믹했는데요.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고 또 저희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좀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된 영상은 저희가 추후에도 보실 수 있게 주소 올려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